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시이다의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를 앞둔 가운데 이단 JMS가 또다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청년들의 선교 사명을 일깨워온 선교 한국대회가 나흘간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전국을 순례해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제7차 여정에 돌입합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충북 청주 진주 초대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를 열며 다시 한번 민족복음화의 불길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를 왜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 교회는 어떤 변화를 고민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다시 품기 위한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MZ세대의 핫플로 떠오른 성수. 하루 평균 9만 4천 명이 오가는 이곳은 비 오는 날에도 북적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의 저자 황인권 대표는 주말이면 목사 장로들과 함께 성수동을 찾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려면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다시 초대하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경 공부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역이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새벽 예배를 가지고서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교회로 초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촌 교회 필그림하우스를 포함해 수많은 브랜딩 작업을 해온 황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한 교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꼽습니다. 로고에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장로직이 없는 교회. 대형 간판보다는 SNS 리뷰를 보고 숨은 맛집을 찾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찾을 때도 건물 외관이나 간판을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간판 하나만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먼저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고 또 SNS로 리뷰도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게 되니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눈높이를 낮춰서 너희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삶의 패턴이 비슷하던 농경사회 때 정착된 새벽 예배. 지리적 거리만으로 묶인 구역 모임, 규격화된 8주 새신자 성경 공부 과정은 청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일찍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개인마다 다른 삶이 시작이 된 것이 모바일 혁명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의 형태가 그 교회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완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생활의 어떤 터전이나 일의 방식이나 사용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성경 공부 대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구역 대신 취향에 맞는 러닝, 독서, 성경 공부 소그룹을 만들고 웅장한 예배당 대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몇백만 명의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금 떠나서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저분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외형을 바꾸자는 뜻이고 우리가 교회의 문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바꾸거나 부술 수 있지 않겠냐. 가나안 성도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교회의 고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시이다의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단 JMS가 또다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가처분 신청 관련 신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MS는 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두고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등 4개 사건 생존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 3천여 명이 선교 열정으로 하나 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제19차 선교 한국 대회에선 오직 예수만이 삶의 희망임을 선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양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 청년 3천여 명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온 선교한국 대회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세상의 희망 예수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선교한국 대회는 1988년 시작된 이래 청년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며 수많은 선교 헌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구독 신앙에서 소비자에 머물렀던 신앙에서 이제 생산자가 되는 신앙으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합숙 방식 대신 직장인과 수도권 청년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출퇴근식 컨퍼런스로 진행됐습니다. 또 선택 강의와 소그룹 모임, 선교 박람회를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회에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대학생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연합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선교 비전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고 힘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선교지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좀 더 많이 둘러보고 또 저한테도 잘 맞는 또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좀 순종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선교한국은 이 시대 청년들이 어두운 세상 속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양예은입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전국을 순례해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제7차 여정에 돌입합니다.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순례는 한국교회를 지켜온 순교의 역사 순례를 주제로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의 길을 따라 진행됩니다. 순례단은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연에서 시작해 전라남도 신안에 위치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까지 총 565km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이번 제7차 순례는 단순한 도보 여행을 넘어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기도의 순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전 구간 혹은 부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블로그 링크로 하면 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돔난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불길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최근 충북 청주 진주 초대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며 1907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열렸습니다. 이번 대성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결단의 시간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운동의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5년간 독일의 신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독일 연방통계청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학기 독일에서 개신교 신학과 로마 카톨릭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각각 7,900명과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졸업생 수 또한 개신교는 2018년 400명에서 2023년 262명으로 줄었고 로마 카톨릭의 경우 271명에서 17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는 신학교육이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퇴 목회자를 대체할 목회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5개 혐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좌관리 녹취와 명품 수수 정황 등 물증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관련성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세게 거부하자 부상 우려 등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일에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 브로커와의 연루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리한 집행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족 형태로 여겨졌던 4인 가구 수가 처음으로 3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4인 가구는 299만 9천여 가구로 전체의 12% 수준입니다. 반면 3인 이하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10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4인 가족 중심인 복지와 소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 판단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책감사로 의혹 꺾지 말라고 지시한 지 13일 만입니다. 감사원은 사익 추구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이나 징계를 지양하고 면책 요건 역시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사직 전공의가 같은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정원 초과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전협이 공식 요구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에서의 10년 여정을 마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했습니다. 양구단은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며 손흥민은 LAFC의 지정 선수로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왔다고 전했고 LAFC는 구단의 가치를 반영하는 세계적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모든 직접 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며 미국 내 생산품은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으로 10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발표를 예고한 만큼 관련 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예고된 25% 상호 관세에 더해지며 인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3주 후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2차 관세 성격이라고 설명했으며 중국도 향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불공정하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하며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일 상호 관세가 일괄 15% 부과가 아닌 기존 세율의 15%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유럽연합에만 기존 관세와 무관하게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사전 설명과 다른 내용이라며 미국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카롤 나브로츠키가 폴란드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나보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유로화 도입과 불법 이민에 반대하며 EU가 폴란드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정당인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은 그는 대선 기간 동안 강경한 난민 정책 등을 통해 강한 민족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이 스포츠와 문화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의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는 과거 가자지구를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는 글을 올린 이스라엘 국가대표 숀 바이스만의 영입을 철회했습니다. 구단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팬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로열 오페라단도 인도적 위기와 내부 반발을 이유로 이스라엘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고일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문제 삼아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브라질은 불공정한 정치 관세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브라질은 협의 요청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지만 WTO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내일은 오후에 동해안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강하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과 대구 31도, 제주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예배에서 벗어나 소통 중심의 목회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진정성 있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